안녕하세요. 호랑형님 분석하는 호랭박사입니다. 2부 180화 전이의 조짐 1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일영이 버일러의 힘을 제압하고 드디어 희아를 만났죠. 그리고는 흰눈썹을 찾아내서 추궁하는 것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영의 얼굴을 보고 다들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대체 일영의 얼굴에 무슨 떡밥이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버일러의 이름이 처음 나왔죠. 시라무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스토리부터 간단히 요약해보죠. 뒤늦게 흰눈썹의 성에 도착한 일영은 미친듯이 폭주하는 황수의 힘을 발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영은 아직 흰눈썹이 어디 있는지 확인도 못한 상황이었죠. 이런 거대한 힘을 그냥 놔둔다면 자칫 흰눈썹까지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영은 버일러의 힘을 강제로 소멸시키려고 하는데 황수의 힘과 새의 령을 한 곳에 모아서 꽉 압축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일영을 지켜보던 희아는 버일러의 힘을 저렇게 억지로 누르다가 빵 터져버릴까봐 매우 불안해합니다. 저렇게 누르다가 통제를 잃기라도 하면 응축된 기운이 발산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러나 일영은 결국 버일러의 기운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희아는 이 광경을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보죠. 일영은 희아에게 곧장 날아가서 황수의 힘을 쓴 게 너냐며 묻습니다. 희아는 자신이 버일러 시라무렌의 희아, 즉 시라무렌을 시위하는 자임을 소개하는데요. 드디어 호형에서 첫 번째 버일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라무렌이네요. 시라무렌은 만주어로 누런 강을 뜻하는데요. 시라무렌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여튼 일영은 흰눈썹이 성 안에 있는데 버일러의 힘을 왜 함부로 썼냐면서 희아를 타박합니다. 희아는 흰눈썹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격 범위에 제한을 뒀다고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오히려 일영님이 끼어들어서 더 위험할 뻔했다고 또박또박 대꾸합니다. 희아에게 일영은 예의를 갖춰야 할 존재는 맞지만 이유 없이 순순히 욕들어 먹을 만한 인물은 아닌 거죠. 버일러 시라무렌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일영에게 알아서 기어야 될 필요도 없겠고요. 더군다나 자신은 흰눈썹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일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니루어전은 객사에서 빠져나와서 밖의 광경을 살펴봅니다. 생각보다 버일러의 힘이 일찍 멈췄고 새들의 령과 육체가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것을 의아해합니다. 워낙 멀어서 그렇겠지라고 혼잣말을 하는데요. 만약 버일러가 이 근방에 있었더라면 더 강한 타격과 흡수력으로 새들의 령과 신체를 완전히 흡수했을 거라는 말 같습니다. 니루어전은 녹시에 잘린 신체를 찾아주고 있는데요. 자기 볼 일이 다 끝났는데도 의리 있게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희아 앞에 서 있는 일영의 존재를 발견하죠. 니루어전은 일영이 없을 때는 일영은 어디 간 거야? 라고 반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면전에서는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직속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영이 있는 자리에서만 존대를 하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일영이 붉은 산 안에서 딱히 존경받는 인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붉은 산 세력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품이라면 사석에서도 일영님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그때 니루어전이 일영의 얼굴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 말을 보며 굉장히 놀랐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희아가 조용히 하라면서 쉿이라는 제스처를 보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본 것에 대해서 어떠한 티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어. 다행히도 성질 급한 일영은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하고 흰눈썹을 찾으러 가버립니다. 희아와 니루어전이 일영의 얼굴에서 발견한 게 뭔가 엄청난 건으로 보이죠. 만약 자신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일영에게 들킨다면 입막음을 위해 죽임당할 수도 있는 수준의 큰 건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니루어전은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맨다는 흰눈썹이 멀쩡히 두 다리로 서 있는 것도 발견했죠. 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버일러님께 보고해야 된다면서 급히 자리를 뜹니다. 한편 일영은 객사로 내려가서 누워있는 흰눈썹을 발견합니다. 대방대를 불로 지져서 막은 흔적이 역력한데 시침이 뚝 떼고 있는 흰눈썹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 하죠. 흰눈썹은 뒤늦게 정신이 들었다는 듯이 능청을 떠는데요. 일영은 그동안 열받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시자를 붙이기만 하면 죽어나갔던 점도 짜증나고 범 따위에게 허리가 끊어진 것도 이상하고 정신이 돌아왔으면서 속인 것 등 수상했던 점을 늘어놓습니다. 번외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얼음굴 짐승이 산군이 아닐 확률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일영이 산군의 강함에 이끌려서 시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라면 흰눈썹이 산군에게 당한 걸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죠. 아직도 산군의 강함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압카가 보내준 재물은 어디다 써놓고 거지꼴로 사는지도 설명하라고 하는데요. 호영 세계관에서 재물, 재력도 참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황효가 잠을 줄여가면서 약장사로 돈을 버는 장면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튼 압카가 흰눈썹에게 재물을 보내준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황을 봐서는 산군에게 당한 이후로 보입니다.
압카가 재건 비용으로 재물을 보내준 것 같은데 비녀단의 의뢰 대금으로 다 줘버린 것 같죠. 그마저도 이제 다 떨어져서 황효가 약장사를 시작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연재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흰눈썹이 일영의 얼굴을 무심코 보는데요. 일영의 눈썹이 하얗게 변한 것을 발견합니다. 얼굴 피부가 붉게 변한 것도 봤겠죠. 일영 자신은 지금 변화를 아직 모르는 눈치인데 희아와 흰눈썹 등 주변인들이 먼저 발견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흰눈썹도 일영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표정이고 어서 동경을 가져와라 라고 소리치면서 이번 화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영의 눈썹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버일러의 이름 시라브렌에 무슨 떡밥이 있을까요? 많은 독자분들의 추측과 제 생각을 토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 일영의 눈썹은 전이의 조짐이다. 일영의 눈썹 대체 뭐가 문제냐? 가장 유력한 단서는 이번 화 제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전이의 조짐이었죠. 전이란 통상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일영의 얼굴에서 뭔가 전이의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희아나 흰눈썹이 매우 놀랐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일영이 대체 무엇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가? 많은 독자분들의 예측처럼 저도 일영의 몸에 흰산의 기운이 전이되고 있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일영에게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오른쪽 눈 부분은 추이에게 무커의 팔로 직접 타격을 당한 곳입니다. 흰산의 기가 서려있는 무커의 팔에 맞았기 때문에 전이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희아가 놀란 이유는 이것이 압카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흰산의 기운을 가진다는 것은 곧 흰산의 주인이 되려 한다는 의도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압카는 지금 흰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중인데 일영의 이런 행동은 곧 압카에 대한 반역으로 보일 겁니다. 반면에 흰눈썹이 놀란 이유는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요. 자신의 계획에 애초에 없던 일이 발생해서 당황한 걸로 보입니다. 압카도 아니고 아린도 아닌 일영이 흰산의 힘을 갖게 된다? 흰눈썹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였을 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 굴리는 게 이 장면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떡밥 흰산 일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아린과 압카, 일영의 힘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것이 흰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곧 명확한 설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버일러 시라무렌에 대하여 호영 세계관 예측. 간만에 호랭 박사의 망상 뇌피셜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시라무렌은 누런 강을 뜻하는 만주어라고 말씀드렸죠. 시라무렌은 실제로 내몽골 자치구를 따라서 흐르는 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시라무렌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거란족의 주요 활동지이기도 했는데요. 마치 한민족 하면 한강인 것처럼 거란족 하면 시라무렌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 민족을 대표하는 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버일러의 이름이 왜 하필 특정 민족을 상징하는 시라무렌일까? 호영 세계관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생각해봤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작품 곳곳에 역사적인 요소, 특정 연도에 일어난 이벤트나 사건을 넣고 계시죠. 그리고 고증 또한 철저히 하시면서 현실 기반 판타지 컨셉을 명확히 하셨다고 보는데요. 어쩌면 작가님은 한반도 역사에서 소외받는 북방 민족의 이야기와 먼 옛날 고구려와 발해가 지배했던 만주 대륙을 다루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주어로 이름 붙여진 수많은 캐릭터들이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아린, 압카, 빠르, 무커, 무케, 울라, 비라, 아루, 히야, 니루어전, 시라무렌 등등 이제 독자들은 만주어로 된 그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인식하게 됐죠. 그리고 붉은 산의 계급 체계가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의 8기군 체계를 그대로 설정하신 것도 그렇고요. 작품의 주요 무대가 조선보다는 구다국, 즉 고구려의 혈통을 잇는 국가인 것도 그렇고요. 친근한 캐릭터로 여진족인 박수무당이 나오는 것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북방 민족끼리의 대결은 늘 치열했죠. 버일러 시라무렌 또한 북방 민족 중 하나였던 거란을 대표하는 인물로 설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다른 버일러들도 시라무렌처럼 다른 북방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설정이라면 버일러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항마전 때 세력끼리 뭉친 것이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죠. 항마전 준비 당시에 구망의 대사를 떠올려보면 이제는 싫든 좋든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호영 세계관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 느낌이 좀 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제 추측일 뿐입니다. 다만 작가님께서 한반도 역사의 주체로 북방 민족을 다루고 싶어 하신다는 점, 조선보다는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세계관 안에 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욱 먼 옛날까지 회귀해서 고조선 고구려와 관련이 깊은 홍산 문명까지도 스토리에 얽혀 있는 것 같죠.
워낙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라서 본인의 역사관이 점점 작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떡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주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실까요? 흥미로운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베풀 1위는 니루 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녹취 분해된 거 다 찾아주고 갔네 크크크크. 볼수록 호감이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고리타분한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녹취랑 의외로 케미가 잘 맞았죠. 히아도 그렇고 니루어전도 그렇고 간만에 새로 등장한 캐릭터들인데 싸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의리도 있고 상당히 호감 가는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영 본인이 얼굴 저렇게 된 거 모르는 거냐, 대방모 잡으러 올 때 가렸던 빨간 천은 뭐냐 등의 의견이 있었죠. 일영은 오른쪽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빨간 천을 둘렀는데 비녀단에서 대방의 알들을 볼 때 풀어버렸습니다. 알이 너무 많아서 두 눈으로 자세히 보려고 했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일영은 얼굴의 상처는 알았을지 몰라도 눈썹의 변화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얼굴에 남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흠이 있었다면 절대로 풀지 않았겠죠. 즉, 일영은 단순히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천으로 가린 것 뿐이었다. 눈썹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영이 버일러보다 위라는 게 확정이다 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계급이 높다 이런 뜻보다는 더 강하다 이런 뜻이었겠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단 히아가 사용한 버일러의 힘은 어디까지나 대리해서 쓴 것일 뿐이죠. 그리고 버일러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요. 통상 만화에서는 가장 약한 인물이 제일 먼저 나오곤 합니다. 시라 무렌이 버일러 중에서는 가장 약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지금 대충 위계를 보면 일영은 압카의 혈족이라서 로얄 패밀리고 버일러들은 스스로 능력을 증명해서 고위직에 오른 것 같은데요. 두 그룹 사이에서는 아직 힘으로 명확히 정의된 관계가 없습니다. 일영보다 강한 버일러, 약한 버일러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영의 전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들도 상당히 긴데 핵심 내용은 일영의 변한 얼굴이 수이나 무커의 피부 색깔, 눈썹 색깔과 똑같다입니다. 무커는 흰산의 기운을 받아서 변신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피부색과 눈썹 색깔을 보면 진짜로 일영과 똑같습니다. 댓글에서는 이것을 일영이 붉은 수인의 경지에 올랐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흰산의 영향으로 일영이 변했다는 점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다만 무커와 일영의 신체 변화를 직접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흰산의 영향으로 인한 신체 변화라면 아린과 비교를 하는 게 맞겠죠. 아직 아린이 피부색이 빨갛게 된다거나 눈썹이 하얗게 변한 모습은 없었는데요. 역시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 박사와 함께 호랑이 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